정부는 MBC 출신 방통위원장을 선임하고 야당은 MBC 이사진 구성을 바꾸는 법안을 냈습니다. 정부와 야당, 여야 간의 미디어 대전, 그 중심에 MBC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방송 볼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요즘 민주당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탄핵이 아닐까 싶습니다. 탄핵 대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한다 그러죠. 검사 탄핵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아직 임명도 안 됐는데 탄핵한다고 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 사실은요, 이 사람도 사람이지만 민주당이 탄핵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 자리가 문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 방송통신위원장. 자, 방통위원장.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동안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었습니다. 작년 5월까지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도 1년 동안 방통위원장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임기가 있다고 해서 예전에는 되게 다 물러났는데 정권이 바뀌면 안 물러나요, 이제. 예,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갔죠.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권과 관련해서 한상혁 위원장은 쫓겨났다 그러고 윤석열 정부는 죄를 지었으니까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건 나갔고, 그래서 남은 임기를 대행체제로 김효재 방통위원이 하다가 이제 정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본인의 힘으로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됐는데 거의 3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왜?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 탄핵 소추하겠다라고 하니까 자진 사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자진 사퇴하고 온 사람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근데 6개월 만에 얼마 전에 이번 달 초에 또 자진 사퇴했습니다. 왜? 민주당이 또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자리를 계속 민주당은 탄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임명된 게 MBC 출신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근데 임명되기도 전에 민주당은 탄핵을 아예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빠르면 다음 주에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게 방송사업법이에요. 근데 지난 국회 때 한번 통과를 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번 22대 국회 또 들고 나왔습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대통령은 높은 상황이에요. 자,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방송장악입니다. 1차적으로. 뭐냐? 서로 주장이 다른 거죠.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한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의지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방송사법을 통과시키는 건 야당의 방송장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겉으로는 방송장악이에요. 하지만 속내로는 가장 치열한 미디어 대전의 핵심에 이게 있습니다. MBC 문화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자, 어느 순간부터 KBS, MBC 등이 정권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특히 MBC가 그렇게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쭉 한번 올라가 봤어요. 역대 MBC 사장들인데 쫙 봤더니요. 자, DJ 정부 들어서 1999년 2월에 취임하고 노성대 전 광주 MBC 사장이 오고, 그 다음에 김중배 전 한겨레 사장이 옵니다. 둘 다 김대중 정부 대통령과 친한 쪽에서 왔고요.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2003년 2월에 또 취임하자마자 바뀌어요. 전 대구 MBC 사장 왔다가 최문순 전 강원지사죠. 여기 있다 민주당으로 입당해서 강원지사까지 한 최문순 사장이 왔고,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 또 2008년에 정권 들어서자마자 또 바뀌죠. MBC 사장이 엄기영, 나중에 이제 저쪽 여당 쪽 강원지사로 출마도 했는데 이때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 광우병 사태가 터졌는데, 광우병 이 사태가 이제 MBC PD 수첩으로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금방 바뀌죠. 금방 바뀌는데, 사실 이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MBC와 이 정부 간의 이 갈등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좀 기억을 더듬으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김재철 MBC 사장이 오죠. 요때 지금 이제 김재철 사장 때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 당시에 민주당과 이렇게 쪽에 그 MBC 노조, 그 노조에서 상당히 이게 저항을 많이 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요때 김재철 사장과 함께 경영진으로 활동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또 2003년 2월에 취임하자마자 또 바뀝니다. MBC 사장이 바뀌고, 그리고 김장겸 보도본부장
지금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됐죠,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한동안 버티다가 2017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됐는데 갑자기 이제 탄핵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까지 상당히 되다가 이제 바뀌죠. 최승호, PG 출신 최승호 사장 오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이면 다 보면 거의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MBC 사장이 알아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안 물러나죠. 방통위원장과 똑같은 거예요. 안 물러나요. 박성재 사장이 안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2월까지 하다가 임기 마치고 새로 뽑혔는데 이 새로 뽑힌 사람도 친정부 쪽이 아니라 야당 쪽 이제 사장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온 지에 지금 2년이 지났는데 MBC 사장이 친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반정부적인 사장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MBC와 윤석열 정부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죠.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이제 법정까지 갔었고 또 대파 지난 총선 때 대파 가지고도 또 갈등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권이 바뀌면 MBC 사장도 그냥 알아서 물러났어요. 근데 이제 안 물러나요. 그만큼 뭔가 MBC 사장이 상당히 이게 뭔가 권력화되어 있는 겁니다. 양쪽에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자, 그러면 스스로 안 물러나면 어떻게 바꾸느냐? MBC 사장은요. 박문진 이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이제 이사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이사 구성이 아주 중요하겠죠. MBC 사장을 결정하니까. 자, 그러면 이 이사는 누가 결정하느냐? 방문지법에 따르면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 9명을 방통위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성을 보면 9명이에요. 9명인데 그중에 차기환, 지성우, 김병철 여기가 약간 친정부 성향. 그러니까 차기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방문진 공모하고 있는 이사 공모하는데 거기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명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실 이사인데 이걸 뭐 편가르기 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맞진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지금 9명 중에 6명은 지금 보면 친야 쪽으로 좀 가깝게 분류가 되고 3명은 친정부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왜냐면 암묵적으로 이 9명, 방문진 이사 9명을 어떻게 구성을 해왔냐면 지금 방통위가 구성을 하잖아요. 방통위에서 이 9명 중에 6명은 여당이 추천을 하고 여당 방통위원이 3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구성은 언제 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야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현재 방문진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MBC 사장도 야권 성향이 사장이 계속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나누면.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임기가 8월 12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럼 새로 9명을 꾸려야 돼요. 방문진 이사를. 근데 어떻게 꾸린다고요? 여당 6, 야당 3. 그럼 지금 여당은 누구예요? 국민의힘.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6명, 민주당이 3명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누구에게?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문진 이사진이 바뀌면 누가 바뀌어요? MBC 사장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요. 그럼 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자, 민주당은 MBC 사장 교체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방금 말씀드렸었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냅니다. 자, 왜냐? 탄핵 소추안을 내면 어떻게 돼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돼 버려요. 아니, 그러면 다른 방통위원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방통위원이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직무 정지돼 버리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지금요, 방통위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통위 이 구도를 모르시면 지금 이 앞으로 벌어지는
이 MBC 사태에 대해서 지금 MBC 방문진 이사진 교체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 이 복잡 미묘하고 야, 이게 참 여러분 이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방통위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방통위는요 5인 합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위원장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요. 방통위원 5명, 위원장 포함 5명이 합의를 해서 모든 걸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 5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명 중에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자, 국회는 어떻게 되느냐? 야당 몫이 2명, 여당 몫이 1명. 왜냐? 대통령, 여당, 여기 여권이잖아요. 여권 3, 야권 2 이렇게 해서 나름 정치적으로 이제 합의를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왔어요. 2년 전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방통위원회 구성입니다. 대통령목 자 한상혁, 김창룡, 그다음에 야당목 김효재, 여당목 김현, 야당목 방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언제? 문재인 정부 때. 그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안 물러납니다. 이쪽에서. 자, 윤석열 정부의 마음 같아서는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대통령목 방통위원은 내가 지명하고 싶겠죠. 근데 안 물러나요. 버텨요. 왜? 방통위원은 3년 임기가 있거든요. 근데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정권은 바뀌었는데 방통위는 흔히 말하는 야당 우위인 방통위 구성이 지도부 구성이 한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물러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임기가 바뀌면 이제 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아무도 안 물러납니다. 3대 2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자, 그럼 임기가 어떻게 바뀌냐? 처음에 두 사람 임기가 끝납니다. 안영환, 김창룡. 자, 그만둬요. 이제 임기 그만둬요. 자, 그러면 지금 김창룡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몫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나갔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죠. 여기는 이제 대통령 몫은 누구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인 위원을 임명을 합니다. 자, 그럼 똑같은 걸로 야당 몫. 그전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안영환 의원이 했었는데 나가고 이제 야당 몫으로 자, 한 명이 이제 야당이 뭐예요? 민주당이 추천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민주당이 누굴 추천하느냐? 최민희 의원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요. 그래서 못 들어옵니다. 자, 다시 조항을 볼게요. 위원장 및 위원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합니다. 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해요. 뭐야?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면 돼요. 대통령 몫은. 그런데 지금 요 3명,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 이 3위는 국회에서 추천을 해요. 국회에서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자, 국회에서 야당 몫으로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합니다. 자, 예전 경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비어 있어요. 최민희 의원 엄청나게 반발했죠, 당시에. 반발하다가 이제 결국 그만두고 지금 과방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방위원장은 누구예요? 방통위를 담당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이 됐습니다. 참 운명의 아이러니인가요, 이것도? 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명이에요, 4명. 4명으로 구성이 되다가 자, 그다음 요 이제 그러다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중간에 낙마합니다. 결국 본인은 이제 쫓겨났다 그러고 억지로.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도 뭐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해서 그만둬요. 그리고 나서는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으로 김효재 위원이 여기로 갈 수는 없고요. 김효재 위원이 합니다. 자, 이게 3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요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여당 몫이고 야당 몫 하나로 된 거예요. 2대1로 된 거예요. 이때 뭘 하느냐? KBS 이사를 교체합니다. 2대1로. 그래서 KBS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고 싶은 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KBS 사장이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KBS는 흔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미 지도부를
구성을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의 임기가 동시에 끝납니다. 끝나요. 이 두 사람이 나가요. 자,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몫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이제 임명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 몫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여당 몫으로 누구를 임명하느냐, 추천하느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추천하는데 민주당이 국회 추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사람을 함께 추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럼 최민희 의원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니, 민주당이 다수니까 통과시켜서 국회 추천으로 들어온 거죠. 이진숙은 이 국회 추천 그 벽을 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반대해요. 안 해줍니다. 아니, 최민희 후보는 안 해주는데 그럼 국민의힘 추천만 해줘? 이걸 안 해줍니다. 못 들어와요. 결과적으로 여기 3명이 지금 공석인 상황에서 2명으로 쭉 유지가 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다 결정을 합니다. 자, 민주당은요, 2명이 결정하는 건 위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5명 중에 과반수인 3명은 있어야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과반수도 안 되는 두 사람이서 다 결정하는 거는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위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출하려고 할 때 주요 이유가 뭐냐면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했다. 이 자체가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쨌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죠. 탄핵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누가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왔는데, 자, 이번에 민주당이 또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니까 자진 사퇴했잖아요. 그죠? 했어요. 그럼 지금 몇 명 남아 있는 거예요?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혼자. 5명 중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도 혼자 방통위원장도 아니야. 혼자서 그거는 이제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문진 이사진을 바꿔서 MBC 사장을 교체하고 싶은 게 지금 윤석열 정부 생각인데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MBC 사장 교체 못합니까? 아니지요. 교체를 하려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한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방통위원 중에는 딱 1명 남아 있습니다. 1명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대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7월 2일에 자진 사퇴를 하는데, 자진 사퇴하기 전에 안건 하나를 땅땅땅 의결을 하고 자진 사퇴를 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 8월 12일에 MBC 박문진 이사진이 임기가 만료되죠. 자, 그 임기가 만료되고 그러면 새로운 박문진 이사진이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구성 실무 작업을 의결 땅땅땅 해놓은 겁니다. 뭐냐? 공영방송, 이번에 MBC뿐만이 아니라 KBS와 EBS 이사진도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새 이사진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를 땅땅땅 의결하고 자진 사퇴를 해요. 그게 뭐냐면 7월 11일까지 MBC 박문진 이사진을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월 11일 지났잖아요. 32명이 박문진 이사에 지금 공모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 자리에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을 해놨는데, 아까 그 여당모 방통위원으로 올 때도 이제 민주당의 반대가 심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나 지금 현재 MBC 노조, 그러니까 야권 성향이 강한 MBC 노조에서는 정말 강하게 반대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김재철 아까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이진숙 후보자가 경영진으로 참여를 하면서 지금 MBC 노조와 상당히 갈등을 빚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은 이준숙은 적폐 중에도 최고 적폐다. 100번이든 탄핵을 해야 한다.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후에 또 정치에 입문하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시절에 출마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선 캠프의 언론특보로도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여권 성향의 인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니까 정치 색채는 없는데 더 강한 적폐가 왔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이 오는 순간, 방통위원장이 되는 순간 2명에서 뭘 결정할 수 있어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을 꾸릴 수 있고, 그러면 MBC 사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그런데
막을 방법이 현재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아주 싫어할 만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임명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청문회가 7월 24일과 25일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구상은 이런 거예요. 잡혀 있어요. 그러면 청문회를 해요. 당연히 민주당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해주겠죠.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준 표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청문회 해요. 채택 안 해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요? 10일 내에 다시 재송부해달라 다시 요청해요. 그때도 재송부를 안 해줘요? 그럼 임명하면 됩니다. 근데 12일에 박문진 이사회가 임기가 끝나잖아요.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땅땅땅 하면 돼요. 왜? 지금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때 김홍일 위원장이 땅땅땅한 의결대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32명이 지금 공모를 신청했는데 이 중에 9명을 딱 골라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진숙 후보자가 오면 바로 그 9명으로 땅땅땅 의결하면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보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결을 요때 한 번 의결한 걸로 되면 안 되고 이 이후에 뭐 서류 내고 그죠? 공모하면 서류 내고 서류 갖고 평가하고 이때마다 의결을 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의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효라고 지금 법적으로 무효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의결을 다 했는데 뭐 공모 절차 그거 해서 그 9명 뽑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당 추천이 이사진 9명 중에 여당 6명, 야당 추천 3명인데 심지어 지금 야당 방통위원이 없어요. 그죠? 지금 방통위원이 2명밖에 없잖아요. 이진숙 후보자가 오면. 둘 다 근데 대통령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 먹으면 그냥 둘이서 9명을 다 여당 몫으로 그냥 임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또 탄핵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탄핵을 하려면요. 일단 임명이 돼야 돼요. 임명. 그러니까 임명이 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돼요. 그럼 임명부터 발의 통과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이진숙 후보자가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땅땅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뭐 탄핵하면 또 이제 직무가 정지되겠죠. 근데 어쨌건 박문진 이사진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구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임기가 3년이에요. 그럼 윤석열 정부 끝나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는 MBC를 담당하는 경영진, 박문진 이사진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 수순은 MBC 사장을 바꾸는 수순이 되겠죠. 자, 그럼 민주당은 속수무책일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MBC 박문진 이사진 교체와 MBC 사장을 야당이 교체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더 화가 나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방송4법. 이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뭐냐면 지금은 2명이 의결하면 뭔가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4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방통위원이 구성이 안 되면 아예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아예 법으로 박아두겠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3개 이 법은 뭐냐면 결국 같은 내용인데요. 다 이사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지금은 MBC 사장을 어떻게 뽑냐면요. 박문진 이사회가 아까 9명이잖아요. 그 9명이 표결을 해서 그냥 MBC 사장을 후보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문진 이사회가 여당 6, 야당 3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당이 주장하는, 여당이 미는 MBC 사장 후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방송 3법에 따르면 어떻게 바꾸느냐. 일단 예전에는 그냥 9명이 다 정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라 그래서 내가 사장 추천하겠습니다 하고 모인 100명이 후보를 올려요. 어디다? MBC 박문진 이사회에. 근데 박문진 이사회를 지금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명분은 이거예요. 정권 때마다 이 박문진 MBC가 시끄러우니 정권의 이런 바람을 막을 독립적이고 그런 이사진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반대로 국민의힘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영구히 MBC를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이 장악하겠다는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자, 21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국회가 5명을 추천을 하고요. 미디어 학회가 6명을 추천하고요.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추천하고
방송기자연합회 2명, 한국PD연합회 2명, 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이렇게 21명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뭐 연구 뭐 방송장악 음모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약간 시민단체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이제 상당히 야권에게 유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도 민주당이 하는 거다. 그럼 국회도 어차피 지금 다수가 민주당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의 절반 이상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금 박문진 이사회도 정권이 바뀌어도 구성이 안 바뀌니까 계속 지금 야권 성향의 MBC 사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에 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법을 어떻게든 지금 민주당은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결국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1차적으로는 통과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는 지금 MBC 박문진 새로 이사진 공모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32명이 들어왔고요. 32명 중에는 뭐 엄경 사장도 있고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검도 했던데 어쨌건 이 32명 중에 또 뭐 9명은 이제 추리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리면 MBC 사장이 바뀔 거고 그럼 또 MBC 노조에서는 지금 난리를 치겠죠. MBC 노조는 요즘 보니까 MBC 뉴스데스크는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비판 리포트를 상당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통위 그리고 MBC 사장 바뀌는 거와 MBC 노조 간의 충돌은 아무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관행대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 하반기에는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에 나름 중재안을 냈어요. 자,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하지 말고 더 이상 방송사법 이거 하지 말고 대신 국민의힘 그리고 여당 쪽 여권에서는 이 공영방송진 이사진 그러니까 MBC 박문진 이사진 선임하는 거를 일단 중단하고 뭔가 좀 논의하자라고 지금 중재안을 냈는데 뭐 여야 모두 지금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MBC, KBS 이런 공영방송은 사실상 이제 국민의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 편파적이네, 극단적이네, 너무 정치적이네 이런 논란에 공영방송이 휩싸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좀 소모적인 그리고 이 뉴스가 국민을 위한 뉴스냐 요거보다 이거는 정부에게 유리한 뉴스냐 아니면 정부를 반대한 뉴스냐 요렇게 자꾸 잣대로 보게 되는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뭔가 하여튼 여야가 좀 대탑을 해서 그래서 공영방송이 진정한 좀 국민의 방송으로 뭔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정치권이 착 합의를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